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온 지 거의 10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는 만으로 24살 윤시온이라고 합니다. 밴쿠버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어학연수 6개월 토론토로 넘어와서 지금 4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선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패스웨이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게 가장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알아볼 때만 하더라도 정보가 진짜 없었고 사례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 한 사람씩 앉혀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조언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제 6개월 어학연수는 결론은 너무 좋았어요. 후회도 없고 돈을 진짜 많이 썼지만 배운 점도 정말 많았던 어학연수였어요. 하지만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빨리 말을 트고 싶어서 캐네디언 친구들 사귀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너무 답답할 때는 혼자 집에서 스피킹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정말 완벽했던 어학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스웨이가 무엇이냐?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 어학원에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실력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을 주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과정을 밟기로 한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 따로 있는데 그 수업은 어학 연수생들보다 학업 능력을 좀 더 포커스의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그래머 다 했고요. 에세이 쓰는 법 몰랐는데 어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럴 정도로 대학교에 가면 써야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은 대학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세네카 컬리지 토론토에서 다니고 있는데 세네카 컬리지를 가려면 이 정도 레벨 이상은 올라가야 이제 입학할 수 있어요. 대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이 레벨 이상 올라가야 서티피케이션이 나옵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입학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실 패스웨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토익, 토플, IELTS, 듀오링고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따로 시험 보지 않고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 모든 게 다 있죠. IELTS, 토익, 토플 이런 걸 준비하면 본인 역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입학할 수 있고 돈 덜 들고 집에서 공부하고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에세이를 쓸 줄 모르거나 스피킹이 약하거나 한국인 특성상 스피킹 굉장히 약하잖아요. 학교 수업에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나중에 단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패스웨이는 그런 게 커버가 되지만 굉장히 비싸죠. 어학원 비싸죠.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이 정도 기간까지 패스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놨다면 레벨업 상당히 쉽지 않아요. 어학원에서 레벨업 하는 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이러면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무조건 이 레벨을 끝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조차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물어보긴 했거든요. 내가 이 레벨까지 못했을 경우에 어학원을 연장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 기간 동안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포기하고 토익으로 틀겠다? 그건 너무 이미 캐나다나 미국에 가 있으실 텐데 그때 생활비 뿐더러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슈가 클 테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장점 3가지. 영어 시험 점수 없이 입학 가능. 패스웨이 수료증 서티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제 대학 수업을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할 수 있다. 네이티브와 저희랑은 다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네이티브를 따라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세 번째, 어학원과 협약을 맺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좀 할 건데요. 바야흐로 1년 전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학 연수생들과 다르게 학생 비자로 준비했어요. 6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왔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슈가 많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 진짜. 건강검진도 받으러 다녔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다. 쌤들 출석부에 패스웨이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는 그게 왜 적혀져 있는지 몰랐거든요. 얘는 대학교를 갈 친구니까 뭐 문법 수정도 좀 대학교 위주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제 어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교시를 고를 수 없었어요. 1교시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수업이 아카데믹 펄포즈였나? 아카데믹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수업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수업은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자동으로 배정 그냥. 이게 조금 억울했어요. 저는
저는. 왜냐면 어학원 처음에는 사실 스피킹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 애들이랑 스피킹 좀 이렇게 하고 싶고 한데 제 수업만 가면 막 리딩 겁나 읽고 분석하고 뭐 이게 너무 지루했단 말이에요. 어렵기도 했고 제가 목표했던 그 레벨까지 이수하기 전까지는 그 수업만 들었어요. 저희 학원은 2교시가 있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슬랭기지 같은 거 배우고 싶고 몰라요. 제 쌤은 그랬어요. 그게 안 된대요 저한테. 그래머, 라이팅, 프레젠테이션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정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제가 그 뒤에 알게 된 점이 입학 신청서를 내고 패스웨이 스튜던트를 들어가고 싶고 다른 풀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입학 신청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걸로 들었어요. 조건으로 입학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바뀐다면 신청서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유학원 통해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한 늙딱이에요. 나이가 있죠? 근데 갑자기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ENTP로서 즉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어학연수, 워홀 다 필요 없다. 정말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 네이티브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욕심이 있었다. 그런 거를 유학원 쌤이랑 상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던 것 중에 1년 어학연수, 6개월로는 그게 안 된다. 유학, 코어 프로그램, 워킹 홀리데이가 있었어요. 이런 네 가지는 뭐가 뭐 다른지 다 아시겠죠? 제 성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워홀 내가 노는 거 좋아하니까 놀다가 일하고 놀고 먹다가 모은 돈 하나도 없이 한국 돌아가겠다. 어학연수? 애들이랑 진짜 놀다가 아무리 어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정도 레벨까지는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영어 베이스가 있다면 이제 쌤들이랑 자유자재로 프리토킹하고 하다 보면은 되겠죠? 근데 저는 거의 스피킹은 거의 노베이스였고 주문조차 할 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유학까지 생각해봐야겠다. 유학은 최소 2년이니까요. 유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패스웨이를 결정하게 된 것도 사실 웃겨요. 토익, 토플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어학연수도 하고 싶었고 유학도 하고 싶었으니 1+1 개념으로 어학연수 하면서 유학 과정까지 밟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근데 저는 다시 해도 패스웨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시다. 나는 유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거기다가 돈을 좀 쏟아붓고 싶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남들이 어학연수 별로래 이런 거 참고만 하시고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요. 자기가 겪어보진 않은 이상 정말 몰라요. 우여곡절 끝에 이수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학원마다 레벨이 달라서 저희 IRS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레벨이 있는데요. 저는 중단에서 시작했어요. I1이라는 딱 정말 중단 레벨, 한국인이 정말 많은 그 레벨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간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I1 첫 번째 아카데믹 펄포스 반에서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정말 놀지도 않았어요. 그 I1 첫 번째 날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에 레벨을 떨어지게 됩니다. 상심이 컸죠. 6개월 동안 5개의 레벨을 쫙 올라야 되는데 첫 단계부터 떨어진다? 와, 내가 과연 나중에 끝에 레벨에서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한 번 떨어질 기회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그걸 벌써 첫 번째 발에 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한테 현타가 오고 어학연수 이것도 못하는데 유학을? 내가? 진짜 저 아직도 상처받은 게 뭔지 알아요? 쌤이랑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해요. 저희 학원은 당신은 레벨업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 자체가 영어, 리스닝, 스피킹 다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쌤이 너는 수업 참여도 잘해왔고 숙제도 많이 해오고 그러니까 주도해서 얘기하는 너의 성격은 정말 잘 알고 하지만 너의 실력은 아직 I2 레벨에 올라가기에 부족하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갑자기 진지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 정말 학교 가고 싶니? 대학교 꼭 가야겠니? 너 영어 실력 지금 이런데 갈 수 있겠니? 보통 튀듯이 뭐 너가 무시하듯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화라도 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듯이 저를 지근하게 바라보면서 너 정말 가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가면 진짜 안 되는 길이고 나 못하겠다.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과연 나중에 A1, A2 높은 레벨 올라가서 한 번 할 수 있을까? 이랬죠. 이러면서 비상계단에서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유학원에다가 공유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쌤들은 저를 서포트 해주는 쌤들이고 입학 허가서나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시는 쌤들이기 때문에 레벨업 했다 못했다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갔죠. 저한테 하는 말이 IRCC 특성상 한 번은 무조건 떨어뜨린다. 특히 I4 레벨, I4에서 A1으로 넘어가는 그 레벨은 뭐 한 번에 올라간 친구들 진짜 별로 없다. 근데 할 수 있겠냐? 자신 없어도 어떡해? 해야지.
해야겠죠? I1, I2, I3, I4까지 쭉쭉쭉 한 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상담을 갔어요. I4 시점에. 그래서 쌤이 혹시 너가 정말 불안하면 우리 대책을 세워보는 게 어떻니? 만약에 너가 떨어질 경우와 붙었을 경우의 대책 우리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그때 기준에 비자법이 바뀌었어요. 또 비자 연장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 건지부터 다 상담을 했어요.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 우리 듀오링고 준비하자. 듀오링고는 너가 재택으로 시험 볼 수 있고 시험장 안 가도 되고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 다니면서 듀오링고 준비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라인 책 강의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갔어요. A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A1에서 또 중요한 거, 혹시 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그래서 좀 바빴어요. 떨어지기도 싫지만 떨어진다고 한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 1월 학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미뤄지면 5월 학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저는 12월 어학원 졸업이었는데 12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의 텀이 비잖아요. 비자 특성상 뭐 몇 개월 이상 텀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학원을 한 달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시점. 내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돈을 더 플러스로 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생활비로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더 이상 나로 인해, 노력 부족으로 인한 돈은 정말 납득할 수 없겠다 싶어서 듀오링고까지 같이 준비했던 거예요. A1까지 한 번에 쭉쭉쭉 레벨업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 1월 학기로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생활과 캐나다 생활이 어떤지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학 생활? 낭만? 깨세요. 파티 문화, 우리 다 같이 투게더 포에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개인 플레이고요. 팀플도 저는 충격받았어요. 팀플을 개인 플레이로 하는 거예요. 최소 한두 번은 만나야 된다는 주의예요. 얼굴 보고 역할을 나누고, 얼굴 보고 너 지금 어디까지 했니? 우리 피드백 어떻게 하니? 특히 프레젠테이션은요. 근데 여기는 프레젠테이션도 각자 파트 각자가 준비해서 발표하기 직전까지 얘가 어떤 파트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근데 좋은 건 어학원이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애들 영어 실력이 확실히 높고요. 쟤는 어학원 다니면서 사실 자존감 뿜뿜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쌤들도 너 갑자기 영어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냐. 근데 유학 오자마자 바로 그 자존감 바닥을 찍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고요. 발표 좋아하는 저도 반에서 그냥 가만히 교수님 말씀하는 거 그냥 리스닝 테스트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 실력도 듣는 것도 정말 미드도 갑자기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고, 오베이스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자기 만족 하고요. 뭐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제 영상은 패스웨이 기준이잖아요. 패스웨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오기 직전에 영어 단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피킹 이런 거 와서 연습하면 돼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유료 결제 해가지고 막 외국인들이랑 화상통화로 스피킹 공부하고 했거든요. 다 쓸모없었어요. 와서 확실히 많이 늘었지,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는다고 조금 늘었죠. 자신감 늘었죠. 그래서 그거는 어학연수나 유학 가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운 단어 안 했거든요. 여기 오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 언어 수준도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언할 건, 놀 생각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필요하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과 돈 낭비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하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흔들렸거든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추천하고, 사담 같은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 Q&A를 풀 예정이고요. 여기서 Q&A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어학연수 생활, 유학 생활 되세요. 안녕. 저 자신한테 기대하는 건 이제 앞으로의 1년 반, 2년 더 남았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지 그게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캐나다와 대학 생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